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잠깐 덮어볼까요? 자, 칠판 보시고, 칠판. 저기 두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떤 걸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숫자가? 18과 7.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구조를 18가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리드를 7가지를 배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복습을 하고 한번 가볼게요.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머릿속에 거의 한 80% 이상은 이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일단 구조적인 걸 보시면 일단 더라든지 어라든지 소유격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구나. 명사 앞에는 형용사, 형용사 앞에는 부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예측하시면서 구조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전치사구는 이제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이제 명사나 아니면 ing 같은 게 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치사구는 형용사 역할이나 부사 역할이었죠.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명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오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고요. 나머지는 부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일 때는 보통 어떻게 쓰인다고 했죠? 시간이나 뭐 장소나 방법 이렇게 쓰이는 거야. 됐죠? 오늘부터 이제 문제를 보실 때 문장을 볼 거잖아요. 그러면 문장을 그냥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끊어 읽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첫째 주에 저희가 배웠던 어떤 리드라는 이런 단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 별표 치고 이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그걸 하셔야지 이게 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타동사는 항상 목적어까지 끊으시면 되고요. 자, 접속사의 개수는 문장의 개수에서 1을 뺀다 해서 접속사는 동그라미 치시고 항상 이제 첫 번째 문장까지 끊어 읽기. 아시겠죠? 자, 등위족사는 지금 A and B에서 두 개를 나열할 수도 있고요. 세 개 이상을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D를 보고 앞에 거를 예측하면 되고요. 자, 등위족사는 저희가 세모치기로 약속을 했죠. 이때 우리가 중요했던 게 and나 or은 같은 맥락 나열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맥락을 나열한다는 거는 앞에 거를 이제 비싼 맥락을 쭉 병렬로 이제 나열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은 이거는 필요 없는 개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and라는 등역사 나왔는데 앞에 a를 봤을 때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b를 굳이 안 읽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a를 읽었는데 a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a를 버리셔야 돼요. 버리시고 and 다음에 있는 b를 가지고 또 유추를 하시는 겁니다. 역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비동사는 주격 보호까지 끊고요. 자, 그다음에 명사 다음에 대시오 불완전한 문장은 관계대명사. 완전하면 동격, 동사 다음에 됐으면 명사죠. 되셨죠? 구조가 잘못 끊겨버리면 해석이 그냥 산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 문장 하나로 해석을 잘못 해버리면 정답률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s는 두 가지로 쓰인다고 했죠? 전치사로 뭐뭐로 써고요. 뒤에 명사가 왔을 때고요. 자, 접속사일 때는 주어 동사고요. 자, 물론 뒤에 형용사 세트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because, 뭐 when, 뭐뭐함에 따라 해서 문맥에 맞게끔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일반적인 what은 뒷문장 불완전하고 명사 역할이었죠. 자, 의문 형용사는 자, 어순이 who's랑 동일했고요. 그래서 명사, 주어, 동사, 명사, 동사인데 해석은 어떤 이라는 뜻입니다. 어차피 얘네들도 지금 다 명사 역할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항상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거나 예측이에요. 아시겠죠? 자, 12번. 자, 주어 동사 다음에 콤마 ing가 오면 and 동사로 풀어서 해석하시고요. 이때 and 동사로 풀기 때문에 얘는 뭐다? 당연히 그냥 같은 맥락이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콤마가 없으면 보통 이제 뭐뭐 하면서 동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보다는 위에 걸 훨씬 더 많이 보게 돼요. 문장에서. 자, 13번. 자, 명사 다음에 ing는 핀 앞에 명사 수식하죠. ing는 능동, pp는 수동. 됐죠? 자, 그다음에 중요했던 게 우리가 make, made, made가 왔을 때 자, 동사의 과거랑 pp가 거의 동일하다고 했죠? 동사들이.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은 과거 동사, 없으면은 pp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자, 14번. 자, whether는 명사절과 부사절. 되셨나요? 그래, 15번은 as well as는 and로 해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병렬입니다. 병렬 같은 맥락. 자, 15번. 예, 이게 as well as고요. 그래, 16번 보시면은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 했죠? 다 자주 나오기 때문에 쭉 이제 보시고 나오면 그냥 목적어 뭐뭐 하게 하다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17번. 자, 형용사나 부사를 인어포가 뒤에서 꾸미죠. 충분히 뭐뭐 하다, 뭐뭐 할 만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18번. 자, while은 반면에 가 있고 뭐뭐 하는 동안에 가 있죠. 그래서 뒤에 ing가 있으면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이상. 아시겠죠? 없으면은 반면에고요. 반면에라고 딱 판단되는 순간 이거는 뭐다? 다른 맥락을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while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문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7가지 need 보시면 자, 첫 번째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자, 역접인데 대부분 이제 but이나 however만 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접속사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do 같은 애들 나왔을 때 다른 맥락을 나열하고 얘네들이 이끄는 문장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제구나. 마찬가지 전치사 개념에서 despite가 나왔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하다니까 뒤에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90% 이상은 이제 맥락이 바뀌고요. 자,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때는 같은 맥락을 이끕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공부하러 나올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 복합관계 부사. 자, 아무리 뭐뭐 한다 할지라도 뭐뭐 하다라고 했을 때 다른 맥락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다음에 세미콜론, 콜론 대신에 자, 앞에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고요. 마찬가지로 앞에 문장 이해됐으면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해 안 됐다 그러면 또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통념 비판인데, 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나 행동이 제시될 때 이게 통념이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한 다음에 필자의 주장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통념 비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assume이라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assume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두에 있는 어떤 그 수동태, 뭐 it is said that이라고 했을 때 뭐뭐라고 말해집니다. 주체가 지금 생략이 됐잖아요. 그래서 by people이 생략된 겁니다. 이런 게 통념이 돼요. 그다음에 필요성을 나타내는 말, 네. 당위성. 그래서 이런 리드가 만약에 문제에서 그 어떤 문장에서 이런 리드가 한 2개 보이잖아요. 그러면 걔가 주제입니다. 알겠죠?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어요. 자, 문제별 해결책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 첫 번째 문장 읽었는데 안 좋은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문제점이구나. 문제점 생각하시면 뒤에 뭐다 해결책이 나오겠네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 원리에서 주제, 요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리드 찾는 연습. 그래, 구조적인 거. 구조는 오늘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끝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드 잡으시고 글의 종류를 배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4주차 끝나면 속독에 반하다가 이제 개강을 하거든요. 사고편이 4주고요. 흐름편이 또 4주입니다. 그럼 사고편에서 뭘 하냐면 빈칸 문제를 다뤄요. 빈칸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강의를 하실 때 빈칸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푸십시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독해 원리에서 이 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빈칸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빈칸 문장만 보고도 풀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유형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하시는 것들을 계속 내 걸로 잘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흐름편에서는 글의 순서, 뭐 연결사, 문장 삽입, 빼기 뭐 이런 것들 배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전편 나가면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유형들, 기타 등등을 배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그럼 보통 독해가 10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 유형이 이제 막 섞여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10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고요. 사고편을 먼저 풉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뭐 주제, 제목, 요지, 빈칸 이거부터 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글의 순서, 삽입 이렇게 풀어요.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유형을 사고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왔다 갔다 해버리면 사고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중에 디테일하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오늘 이제 소제목이 문장과 문단이거든요. 그러면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구문 독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장 해석을 할 수 없으면 문제는 못 풀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문장 해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구조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단어 알아야 돼요. 이게 독해의 출발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 문장 구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천 개의 문장을 보는 게 아니고 지난주에 저희가 6개 지문했잖아요. 6개 지문에서 3개 문장씩 봤죠? 18개 문장 본 겁니다. 18개 문장에서 구조가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장 독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문단으로 넘어가는데 이 문단이 하나의 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글이라는 걸 이해할 때는 뭐냐면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어떤 연결성을 만든다 그랬죠? 마치 이제 유기체처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뭐냐면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리드, 그 다음에 글의 종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글의 종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글의 종류를 잘 알고 있으면 정답이 예측이 돼요. 네, 그런 것들 하나씩 잘 모으십시오. 알겠죠? 자, 속도감 어떻게 보는지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속도입니다. 이걸 그냥 몸에 그냥 딱 익히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이게 안 되면은 자, 문제 푸세요라고 했을 때 마구잡이로 그냥 다 달려버려요. 그러면 연습이 안 되거든요. 알겠죠? 천천히 이제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중심 소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중심 소재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그냥 딱 보시고 그냥 밑줄만 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밑줄만 쳐버리면 나중에 보기 걸러낼 때 헷갈려요. 근데 동그라미가 키워드가 딱 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보기 걸러낼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시면 옆으로 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를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중심 소재의 속성 찾는다 했죠? 긍정이면 플러스, 부정이면 마이너스. 이 표시도 계속 하셔야 돼요. 잘 모르면 그냥 냅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글의 종류. 지난 시간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다? 문제 및 해결책이었죠?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통념 비판 이런 것도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독해 일지를 만드셔야 돼요. 독해 일지. 그러면 독해 일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를 들면 뭐 3번 지문에서 통념 비판을 배웠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독해 원리 1주차 3번 집은 통념 비판이라고 써놔요. 공책에다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통념 비판이 또 나오겠죠? 예를 들면 2주차 몇 번 지문에 통념 비판 또 적는 겁니다. 그러면 통념 비판이 2개 나왔죠? 복습할 때 그거 묶어서 공부하시면 돼요. 이런 게 통념 비판이구나. 이해하시겠어요? 문제비 해결책 따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일지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뭐다? 자, 앞문장과의 연결성을 따지는데 2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첫 문장에 대한 상술이 나오든지 아니면 but, however 이런 게 들어가서 뭐다? 반론이 나오든지 이렇게 2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뭐 다양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자, 그래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주제 정립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을 걸을 때도 보기를 그냥 이제 쭉 보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제 가려놓고 1번만 본다 생각하시고요. 1번 보기를 딱 봤을 때 이거는 답이구나 동그라미. 답이 아니네 날리시고요. 네? 잘 모르겠네 세모 하셔야 됩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연습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실전에 가면 독해가 좀 어려운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좀 당황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연습이 돼 있으면은 보기를 하나씩 날리는 연습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답률이 높아져요. 찍더라도 정답률은 월등히 높아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몸에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문제 푸세요라고 했을 때 보기 하나씩 보실 때 이 표시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5번부터 막 보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1번부터 보세요. 그냥 보시고 중심 소재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시고 그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일단은 중심 소재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됐어요? 그러니까 중심 소재의 속성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다음 오답은 당연히 중심 소재가 누락되어 있겠죠? 예? 이게 가장 이제 흔한 오답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포괄적인 거나 너무 협소한 건 답이 안 된다 그랬죠? 됐어요? 그다음에 속성이 만약에 다른 거, 반대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속성이 플러스다. 그러면 보기에는 뭐다? 마이너스 속성이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문제를 만들 때.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하나씩 연습할 건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연습이고요. 나중에는 이게 연습되면 주제 제목 요지는 1분 안에 그냥 다 풀어요. 한 30초 안에도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속도를 천천히 갈 거기 때문에 제가 2분 30초를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칠판 잠깐 보세요. 시간을 딱 보여드리면 또 급해서 막 푸지 마시고요. 알겠죠? 끊어 읽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끊어 읽기 하면서 봐요. 첫 문장이 되게 길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첫 문장이 굉장히 길 때 전체 문장을 다 보고 나서 소재를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고 끊어 읽기 하면서 우리가 해석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끊어 읽기 하면서 이거 소재네 동그라미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엔드네 세모 얘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문장 다 읽고 나서 첫 문장에서의 소재는 이거고 이런 내용이구나. 두 번째 상술이네 혹은 반론이네 통념 비판이네. 멈춤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아시겠죠? 자, 준비 자, 시작. 자, 7번 보시죠. 일단 이거 복습하실 때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 지문을 다 읽지 않잖아요.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었잖아요. 중간에 거 읽지 마세요. 궁금해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문장을 읽어봐야지 글의 흐름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 지문을 다 읽는 연습을 하시면은 해석도 제대로 안 되시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되시면은 문제를 풀 때마다 머릿속에는 두 문장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냐면 전체 지문을 다 읽는 버릇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면 사고력 독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은 문제 풀라 그랬을 때 2분 30초를 드렸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한데 그 시간도 짧게 느껴져요. 근데 사고력이 조금만 이제 향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독해력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처음에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문장을 읽었을 때 구조 분석 대충 되는 것 같은데 해석이 매끄럽게 안 돼요. 그럼 독해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독해력을 어떻게 기르냐면 새로운 문장을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문장을 수없이 보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배웠던 문장을. 이 문장을 배웠다 그러면 혼자서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아, 이 구조가 이렇고 이렇고 이렇구나. 그 능력을 계속 기르셔야 돼요. 저는 20살 때 영어를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닥부터 쭉 공부를 다 했거든요.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카투사 갔다 와가지고 영어에 대해서 막 자신감이 막 있을 때 독해력이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냐면 카투사 있으면서 복무하면서 이제 번역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뭐 이제 번역 의뢰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한 면을 번역을 하면 뭐 한글을 영어, 영어로 뭐 한글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한 면당 한 4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 당시에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한 문장이 얼마나 기냐면 한 4줄 5줄이 기본이에요. 그럼 그걸 번역을 하나 하잖아요. 하면 적어도 한 30분이 걸려요. 한 문장을 번역하는데 어설프게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문장을 번역하는데 거의 이제 한 30분이 걸립니다. 그 4줄 5줄 되는 문장을 그럼 계속 보고 있어요. 구조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한 6개월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글들을 딱 봤을 때 그냥 다 읽히기 시작해요. 예? 영자 신문을 보든지 뭐 타임지 이런 걸 보든지 그냥 글이 술술 읽히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많은 걸 한 게 아니고 적은 문장을 제대로 보는 연습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독해력이 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자, 더가 붙었죠. 자, 디렉트가 주어입니다. 됐어요? 전치사죠. 어디까지 끊을까요? 명사까지 끊었어요. 됐죠? 그럼 어떤 행위냐면 seeing, 뭔가를 보는 행위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appear, 동사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뭐냐면 so that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배우기로 뭐냐면 so that이 떨어져 있으면 결과, 붙어 있으면 목적이라고 했죠? 괜찮아요?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 그가 너무나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붙어 있을 때는 목적이 되는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되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녀가 만났을 때 그죠? 뭔가 사랑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거죠. 목적성이 분명하죠. 됐어요? 근데 싸워서 그 결과 헤어지잖아요.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 목적, 떨어져 있으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쏘듯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목적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그러면 그 보는 행위는 자, seems so natural,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서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물들을 볼 때 막 어렵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해하시겠어요? 보는 행위가. 자, 그 결과. 자, 그 다음 보니까 it is difficult 왔죠. 이거 무슨 구조예요? 가주어진 주어죠. 그럼 우리가 가주어진 주어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던지는 구조인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it is 형용사가 나왔다. 그럼 가주어진 주어구나. 그냥 판단 내리시면 돼요. 90% 이상 그래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진주어는 주로 뭐다? 대절이나 투부정사 온다 그랬죠?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그럼 it is 형용사 왔죠? 그러면 여기까지 뭐다? 아, 가주어진 주어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 이 행위가 자연스러워서 그 결과 어렵답니다. 지금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가주어. 자, 투가 진주어죠. 됐나요? appreciate이 뭔가를 감사히 여기다 뭐 그런 말이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뭐냐면 진가를 인정하다, 뭐 알아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 이 행위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서 어렵답니다. 그 결과 뭐가 어렵냐면 the vastly sophisticated machinery. 지금 여기 더에 걸려있는 명사가 얘가 되죠. 됐어요? 얘는 누구예요? 형용사, 얘는 부사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뭐가 어렵냐면 자, 매우 복잡한 정교한 그런 어떤 방식의 진가를 이해하는 게 뭐다? 어렵답니다. 한마디로 시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못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ing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그 과정, 보는 어떤 행위 과정, 그 과정에 underline, 놓여져 있는 자, 매우 복잡한 어떤 방식의 진가를 이해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필기해 볼게요. 자, 48쪽에 필기하시면 됩니다. 48쪽.
자, 천천히 필기하시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계속 인식을 하셔야 돼요. 항상 제일 마지막은 필기가 안 된 걸 가지고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필기 다 하셨으면 고개 드시면 돼요. 필기 다 하셨나요? 네. 자, 그다음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구조 분석하실 때 되게 세부적으로 하세요, 알겠죠? 하시고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그냥 이제 뚝뚝 끊어버리시면 그냥 문장 해석이 다 됩니다, 알겠죠? 근데 처음에는 연습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다 하세요, 알겠죠? 하세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지문 공부하실 때는 얘처럼 지금 번역적인 공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또 사고적인 거 두 개 나눠서 하시고요. 나중에는 이게 또 결합됩니다, 이게.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자, come은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으면 되죠? 그럼 it may come입니다. 야, 이게 뭐다? 아마도 온답니다.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이 내용이. 근데 뭐로써 다가오냐면 자, as 다음에 지금 명사가 왔으니까 얘는 뭐다? 전치사죠. 그러니까 뭐뭐로써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뭐다? 놀라움으로써 다가올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명사 다음에 지금 대시 왔죠? 됐나요? 그 다음 about은 보통은 전치사로 쓰이지만 숫자 앞에서는 about이 약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얘가 전치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다? 주어가 돼요. 얘가 주어. 되시겠어요? 그러면 놀라움으로 다가온다는 건데 뭐냐면 데디아라는 사실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지금 뭐냐면 이시 가주어고 대시 진조가 됩니다. 문맥상으로. 얘가 가주어, 진조. 그래서 가주어 진조는 보통은 it is 형용사지만 이런 식의 가주어 진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데디아라는 사실이 뭐다? 뭔가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데디아라는 사실이 뭐냐면 약 3분의 1의 인간의 뇌가 됐죠? 자, be devoted to는 뭐다? 어디에 헌신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디에 헌신하냐면 뭐다? 어떤 시력에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앞에 문장이랑 연결해보면 이런 거죠. 보는 행위는 너무나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보니까 볼 때 우리가 뭔가 막 곰곰이 생각하면서 보나요? 그냥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보는 행위는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내가 거의 관여 안 하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뇌의 3분의 1이 뭐다? 그 시력에 뭐다? 기여하고 있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좀 놀라움으로 올 수 있겠죠? 그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어요? 자, 필기. 48쪽에 하시면 돼요. 48쪽. 항상 필기하시면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본다는 느낌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되셨나요? 네. 자, 겁먹지만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저희가 구조 거의 다 배웠습니다. 자, 3번. 자, first 처음에죠. 자, 부사 날렸죠. 자, the word 주어입니다. 자, 동사가 지금 뭐예요? 비동사죠. 그 비동사 어디까지 끊어요? 주격보호까지. 주격보호는 뭐 아니면 뭐가 와요? 명사나 형용사가 오죠.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죠. 뭘 보고 하셨어요? 어를 보고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어가 왔기 때문에 지금 명사가 온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겠죠. 이래요? 그러면 세계라는 것이 그죠? 자, chaotic attack, chaotic 당연히 형용사죠. 자, 뭔가 이제 혼란스러운 공격이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래 또 전치사 구죠. 자, end는 자, 이 명사를 나열하고 있죠. 됐나요? 그러면 모양과 색깔의 어떤 혼란스러운 공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쭉 둘러봤을 때 봐요. 색깔이 굉장히 다채롭죠. 모양도 다양하잖아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죠. 그 말입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게 뭐다?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색깔에 있어서의 혼란스러운 공격입니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분이 뜻이 뭐죠?
심지어란 뜻이에요. 이 뉘앙스를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브는 뭐냐면 심지어란 뜻이고 only는 단지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브는 뭐냐면 이것도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모두의 개념이고 항상의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굉장히 정직하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는 굉장히 정직해.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그도 가끔씩 거짓말을 해. 이 말은 뭐냐면 전체가 다 거짓말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거짓말 하는데 그라는 사람은 되게 정직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도 거짓말해. 이 말은 뭐냐면 모두가 거짓말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라든지 아니면 항상의 개념이야. 심지어 이때도 이 말은 뭐냐면 이때는 아닐 것 같은데 이때도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항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분의 뉘앙스고요. only는 단지 이것만 이 말입니다. 얘만 정직해. 그럼 진짜 얘만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만 이렇게 되면 그냥 이때만이에요. 나머지는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 속성이 되는 거고 뉘앙스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중에 이 뉘앙스 가지고 문제 풀어버려요. 알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심지어 이때 이렇게 돼 있죠. 심지어 이때 어떨 때냐면 그들의 눈에 어떤 시력이 완벽하게 자 주격보까지 끊었어요. 그죠? 완벽하게 펑셔널 작동할 때조차도 이래요. 그러면 내 눈의 시력이 완벽하게 작동돼. 그러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완벽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뇌가 여기 안 쓰일 것 같거든요. 뇌가 보는데 그 뭔가 기여를 안 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언제? 눈이 뭐다? 정확하게 이제 작동할 때. 근데 심지어 이때도 이 말이죠. 예? 심지어 이때도 뭐냐면 그들의 뇌는 됐어요? 배워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뇌가 작동 안 할 것처럼 보이는데 심지어 이때도 뇌가 뭐다? 관여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의 뉘앙스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목적어 자리에 보시면은 간접의 축약이 들어왔죠. 자, 간접의 축약은 자, 의문사 플러스 to고요. 주로 이제 목적어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what to는 무엇을 할지 이렇게 되고요. how to는 뭐 어떻게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뭐다? 어떻게죠? 심지어 이때조차도 뭐다? 그들의 뇌가 배워야 되는데 뭘 배워야 되냐? 어떻게 이 데이터를 해석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된대요. 눈이 완벽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이럴 때도 뭐다? 그 들어오는 자료, 데이터를 배워야 된답니다. 뇌가 관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ing죠. 어떤 데이터? 눈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데이터죠. 되시겠어요? 자, 필기. 자, only와 if에 대해서 띄워드릴게요. 이거 필기하시면 돼요. 자, 처음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혹시 필기 놓치셨으면 영상 다시 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몇 쪽 가시냐면 자, 52쪽 가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그 첫 문장에서 중의 소재를 잡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중의 소재는 일단은 뭐다? 첫 문장의 명사나 명사 주어나 목적어 주로 이제 중의 소재 됩니다. 그래 또 따옴표 묶인 거, 그래 반복되는 말들 이런 게 중의 소재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첫 문장에 지금 따옴표가 딱 들어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seeing 자체가 지금 소재가 되는 겁니다. 아, 본다라는 행위는 이 말이죠. So natural that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자 목적이에요, 결과예요? 결과죠. 결과는 주제문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본다라는 행위 자체는 그냥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답니다, 지금. 뭐가 어렵냐면 자, 매우 복잡한 어떤 그 방식의 진가를 이해하는 게 어렵답니다, 지금. 됐나요?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underlying the process. 그래서 그 과정에 놓여져 있는 자, 그런 어떤 복잡한 방식의 진가를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렵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첫 문장에 뭔가 나쁜 게 나오면 이거 문제점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그럼 뭐 찾아야 돼요? 해결책 찾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문장은 뭐다? 상술이나 반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뭐다? It may come as surprise가 되는데 surprise 뜻이 뭐예요? 놀라움이죠. 그러면 어떤 글을 우리가 읽을 때 있잖아요. 뭔가 평범한 게 나왔어. 그러면 주제가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어떤 글을 읽을 때 이거는 놀랍다라든지 interesting, 흥미롭다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주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뭔가 놀랍다, 놀라움 이런 거 나오면 주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놀라움으로 다가오는데 자, 뭐가? 약 3분의 1에 그래서 이제 이게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했을 때 앞에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거부터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나오겠구나 이렇게 읽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지금 놀랍냐면 약 3분의 1의 어떤 인간의 뇌가 시력에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보는 것, 시력. 중시 소재 반복이죠. 되셨나요? 근데 누가 여기에 기여하고 있어요? 뇌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 방식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문제점으로 잡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문장에서 뭐다? 야, 그냥 뇌가 있잖아. 너네의 뇌가 한 3분의 1 정도가 뇌가 뭐다? 시야에 기여하고 있어라고 이제 답변이 제시가 됐죠. 그럼 이게 지금 해결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얘가 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제는 뭐냐면 우리 뇌가 시력에 기여하고 있어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자, 세 개가 모양이나 색깔이 뭐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어떤 공격이랍니다. 아시겠어요? 봤을 때 굉장히 혼동스럽다는 얘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이게 문제점이죠. 맞아요? 그리고 한 다음에 심지어 이때도 이 말인데 자, 글이 어떤 그 시력이 자, 굉장히 완벽하게 작동할 때조차도 됐어요? 이때도 뭐냐면 뇌가 중시 소재 반복 됐어요? 머스 당위성이자 뭐뭐 해야 된다? 뇌가 배워야 된답니다. 뭐를?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배워야 된대요. 그러면 소재는 뭐냐면 뇌가 어디에 기여하고 있다고요? 시각에 기여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중심 소재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및 해결책인데 해결책에 해당되는 어떤 답변이 뭐냐면 뇌가 시각에 기여하고 있구나 이 말입니다. 되시겠어요? 자, 필기하세요. 자, 52쪽. 가급적이면 형광펜 있잖아요. 색깔별로 준비하셔가지고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묶은 거는 뭐냐면 리드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품은 또 파란색으로 날렸죠. 그래 뭐 노란색 이런 것들은 이제 중위 소재라든지 뼈대입니다. 알겠죠? 그거 참고해서 필기하시면 돼요. 자, 지금은 뭐 굵직굵직한 것만 필기하세요. 알겠죠? 세부적인 필기 안 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그 리드에 해당되는 것들 있잖아요. 계속 이제 파란색으로 필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글을 딱 봤을 때 그 구조가 딱 보이기 시작해요. 단서가. 알겠죠? 자, 1번 되셨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시죠. 필기를 세부적으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거는 집에 가서 하시고 이거 지문에 관련돼서 필기하실 때는 지금 이제 파란색 있잖아요. 리드에 대한 해당하는 거 그것만 필기하세요. 그죠? 그것만 표시하시고 그래 뭐 이 정도 주제 요 정도 필기하시고 가급적이면 좀 빨리 끝내게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제 수업 진행을 하니까 네, 그렇게만 필기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일단 필기했다고 넘어갈게요. 일단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풀 때도 뭐냐면 도식화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3개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아, 뇌가 시각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게 도식화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막 그냥 서술형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이거 번역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장 읽었을 때 옆에 요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도식화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잡은 게 뭐냐면 아, 뇌가 시각에 영향을 준다 이거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가 뭐냐면 뇌잖아요. brain. 그죠? 그럼 중요 소재를 딱 보셨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아시겠어요? 그래서 뇌라는 말이 쭉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뭐다? 시각.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잖아요. 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단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게 지금 1번, 2번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1번, 2번 중에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1번을 보니까 봐요. 인식적으로 클래시 부딪히고 있다며 충돌하고 있대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뇌가 시각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는 이 글에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잖아요. 중심 소재의 속성이 뭐다? 긍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얘네들 지금 부딪히고 있답니다, 지금. 부정이죠, 뭔가. 뭐와 뭐 사이에? 뇌와 눈 사이에 뭔가 보는 행위에 있어서 뇌와 눈 사이에 뭐다? 뭔가 충돌이 있답니다. 부정이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1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항상 이런 보기들은 뭐다? 늘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됐어요? 뭐 하는데? 프로세싱 처리하는데 뭐를?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하는데 한마디로 뭐다? 보는데 이 말입니다. 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뇌라는 소재랑 시각적인 소재가 다 들어갔죠? 그럼 정답은 뭐다? 2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3번 해볼까요? 자,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영향입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보기도 계속 해석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보기도 계속 해석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시각적으로 애매한 자료를 학습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애매한 자료에 대한 어떤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영향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얘도 답이 안 되죠. 4번에 보시면은 다양한 이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이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열거를 배우는데 얘네들 뭐냐면 단순 열거라는 글에서 단순 열거는 뭔가를 쭉 나열하는 글이에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공부를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답으로 낼 수 있는 게 뭐다? 다양한 이점들 이런 게 단순 열거에 대한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떤 이점이냐면 어떤 통찰력을 사용하는 것의 이점이죠. 뭐 하기 위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죠. 소재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 읽었을 때보다 이런 게 이렇게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요. 초록색으로 있는 게. 아시겠어요? 자, 4번도 탈락. 자, 5번은 일반적인 시각적인 환상. 네? 어디에 있어서? 시각적인 자극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시각적인 환상인 거죠. 5번도 안 되죠. 정답이 뭐다? 2번이구나. 알겠죠? 이렇게 풀면은 뭐다? 안 틀린다는 거예요. 자, 필기.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 재서 연습하실 때 이거 무조건 맞추세요 이런 연습이 아닙니다. 알겠죠? 내가 공부한 거를 한번 적용시켜 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문장 읽어보고 소재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글의 종류 판단하고 계속 그 연습하셔야 돼요. 천천히.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몇 쪽을 가시냐면 자, 45쪽을 가서 자, 주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2분 30초를 드릴게요. 지금 배우신 대로 연습해 보셔야 돼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알겠죠? 배우신 대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준비, 시작. 자, 일단 구조를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49쪽을 한번 보실래요? 49, 50, 51쪽을 쭉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구조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없죠?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앞으로는 뭐냐면 조금 디테일한 구조 외에는 거의 다 이제 배운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배운 것들 계속 써먹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자, 지금 중심 소재가 뭐냐면 pet warners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봐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고 나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all 다음에 지금 동사 나열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났잖아요, 처음에. 그럼 여기까지 끊어놓고 이거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하면서 이제 글을 예측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아, 이게 어떤 글이구나? 이런 글이 맞네.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쭉 다 읽으시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애완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따금씩 자신이 동물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낀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럼 나쁜 거는 어떤 글이라고요? 문제 및 해결책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딱 읽으셨을 때 봐요. 지금 all 다음에 보시면 또 이제 열거잖아요. 여기서 충분히 내가 이해가 됐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굳이 이제 뒤에 걸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애완동물 소유자들이 뭐냐면 그 피곤함을 느끼자, 부정, 혹은 압도당한답니다. 뭐에 의해서? by caring for, 돌봐야 됨에 의해서. 애완동물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애완동물을 돌보냐면 a large number of pets.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에 개도 있고 막 고양이도 있고 여러 마리가 막 있어. 그러면 많은 애완동물을 보다 돌봄에 의해서 압도당한답니다. 지친다는 얘기죠. 혹은 자, difficult pet이에요. 약간 이제 다루기 좀 힘든 애완동물이겠죠. 그죠? 말을 안 들어 막. 이해돼요? 그럼 얘네들 뭐다? 돌보는 데 있어서 압도당한다는 얘기야. 지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과 이 말은 동일하잖아요. 그럼 읽으실 때 뭐냐면 앞에 거 이해되셨으면 여기서 스탑입니다. 다 날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냐면 이게 지금 부정적인 거니까 문제점이구나. 그 다음에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예측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문장을 딱 읽었을 때 이런 표시가 딱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연습이 잘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뭐냐면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문제점에 대한 상술이 나올 건지 해결책이 나올 건지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실 때 생각을 잠깐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rather than이 무슨 뜻이죠? 뭐뭐라기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rather than face a stress. 자, 그래서 그 스트레스에 직면하기보다는 직면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스트레스냐면 turning the pet in. 그러면 내가 이제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 좀 지치잖아요. 그럼 내가 기를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애완동물 보호센터에 뭐다? 갖다 주는 겁니다. 나 못 기르겠으니까 좀 길러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다? 자기 애완동물을 이제 갖다 줘야 되겠죠? 근데 갖다 주려면 또 뭐다? 막 운전해서 가야 되고 좀 스트레스 받겠죠? 가면 또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유가 뭐예요? 막 까다롭게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럼 짜증 나겠죠? 근데 거기에 직면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직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직면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라기보다는 이거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앞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해? 뒤에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걸 읽더라도 뭐다? 얘는 날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rather than 비교 개념이잖아요. 주제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날리고 그 다음 게 뭐다?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읽을 때보다 문제점인지 해결책인지 그 관점이에요. 문제예요, 해결책이에요? 문제점이죠. 보세요. 원래는 이제 여기에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에 직면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직면한다라기보다는 뭐다? 그 주인들이 애완동물을 뭐다? 몰고 간답니다. 차에 태워서 간다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가요 지금? 굉장히 멀리 가는 거죠. 뭐로부터? 자기들 그 홈 바운드리에서 자기 동네에 좀 멀리 떨어진 것에 이제 차 태워서 간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엔드인데 같은 맥락인데 앞에 거 차 태워서 가는 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 어떻게 해요? 버린답니다. 한마디로 자기 애완동물 멀리 가서 산에 버린다는 얘기죠. 문제점이죠. 아시겠어요? 여전히 문제점이구나. 자, 이제는 마지막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뭐다? 문제인지 해결책인지 찾으셔야 돼요. 문제예요, 해결책이에요? 자, 볼까요? 이런 경우에 그럼 앞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언급이 됐겠죠? 어떤 사례인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런 사례들에서 살아남은 애완동물들 산에 버렸단 말이야. 근데 살아남은 애들이 침입종이 된답니다. 원래는 그 산에 뭐다? 고양이가 없었는데 주인이 여기 버려버렸어요.
그럼 얘가 뭐다? 침입종이 되겠죠. 그럼 생태계가 뭐다? 혼란에 빠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침입종이 된답니다.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뒤에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다? 환경이 고통받는데. 그러면 지금 해결책이에요, 문제점이에요? 문제점이잖아요. 그럼 이 글은 문제점으로 끝이 난 글이에요. 그럼 보기를 곤란해질 때 뭐냐? 문제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정리. 자, 53쪽에 정리하시면 돼요. 단서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거 전체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독해 원리가 분량이 많은 강의가 아니에요. 알겠죠? 분량이 많은 강의는 아니지만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복습하실 때 뭐 구조, 리드, 그 다음에 그거 다 보시고요. 전체 지문 보실 때 우리가 해석 안 한 문장을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를 외울 때도 이 지문에 해당되는 단어를 다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읽은 문장에 대해서 몰랐던 단어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왜냐면 그게 중요한 단어거든. 알겠죠? 중요한 문장에서 쓰이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야. 이것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어 플러스 수능 어휘 그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능 어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 카페에 필수 어휘 같은 거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거부터 먼저 이제 마무리 하십시오. 자, 되셨나요? 되셨나요? 자, 보시면 일단은 애완동물이 뭐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지금 문제 및 해결책인데 문제가 뭐냐면 버려진 애완동물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문제점으로 끝이 났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일단은 소재가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럼 소재는 애완동물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wild animal에 해서 뭐다? 야생동물이라 있잖아요. 뭔가 범위가 좀 포괄적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거 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들이 뭐냐면 지금 자연에 살아남는 데서 굉장히 힘겹게 지금 뭔가 이렇게 힘겹게 노력하고 있대요,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번 절대 안 되겠죠? 자, 1번 날렸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 중요성이랍니다. 했나요? 자, Hispanic sweater. 그래서 release pet. 그래서 그냥 집에서 안 기르고 그냥 방치된 어떤 동물들이겠죠. 그런 애완동물들을 위해서 어떤 그 보금자리 자체를 뭐다? expanding, 확장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성이에요. 문제점이에요, 해결책이에요? 해결책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잖아요. 이런 글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 봤는데 문제점도 없어. 그러면 2번을 답으로 잡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여튼간에 얘는 뭐냐면 자, 해결책입니다. 해결책. 일단은 이거 날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을 보시면은 왜 애완동물 주인들이 자, should not set a wanted pet free 원하지 않는 자, 자기 애완동물을 자, set free는 뭐다? 놓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됐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이 말입니다.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니까 뭐다?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침입종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뭐다? 3번 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4번을 보시면 자, how to prevent입니다. 어떻게 방지하는지 말이죠. 애완동물 소유자들이 그들 동물들을 뭐다?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문제점이야, 해결책이야? 해결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속성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어떤 조건인데 필요한 조건이랍니다. 자, 뭐 하는데 애완동물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조건들 이것도 아니죠. 이렇게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비 해결책에서 만약에 문제점으로 끝났다 그러면 해결책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간혹 가다가 다 봤는데 문제점이 없어? 그러면 해결책을 잡으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정리.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